반도체 대충격이라 삼성전자 위험하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그 속에는 굉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황철성 서울대 석좌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황철성 서울대 석좌 교수는요, 메모리 반도체의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의 분위기를 전해줬는데 그 분위기가 패닉 상태인 것 같다. 큰일이 난 듯 싶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그것도 반도체 사업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밀리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분위기가 냉골 그 자체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냉골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글로벌 빅3 D램 시장 점유율입니다. 지금 삼성이 39.4%예요. 2023년 3분기가. SK하이닉스 보세요.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35%까지 따라왔습니다. 35%. 지금 차이를 보면 말입니다. 35%까지 따라오니까 5.4%, 4.4% 차이가 납니다. 4.4%. 일반적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격차는요. 2023년 1분기처럼 뭐 적게는 15%, 많게는 두 자리까지도 넘어갑니다. 2023년 1분기에 SK하이닉스 24.7%죠. 삼성은 42.8%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확 좁혀지는 거예요. 이게 좁혀지니까 삼성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시장의 이야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말입니다. 1위를 달렸으니까 시장의 이야기를 안 들렸는데 이게 시장이 빅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빅뱅. 뭔가 큰 판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큰 판이.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실적으로 가더라도요. SK하이닉스가 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4분기 SK하이닉스는요. 3,46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2022년 4분기 적자 시작이 됐거든요. 1조 8,984억 원의 적자가 나서 2023년 1분기에는요. 3조 4,023억까지 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2분기에는 2조 8천억대로 3분기에는 1조 7천억대로 줄이더니 4분기에는 플러스를 달성을 했습니다. 3,460억 원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은 아니에요. 삼성은 적자의 적자. 지금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2조 1,800억 원의 적자잖아요. 2조 1,800억 원. 엄청나죠? 반도체만 적자예요. 예. 디스플레이나 뭐 DX 부분이나 MX 부분이나 가전에서는 조금 적자긴 하지만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적자잖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지금 3,46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러니 말입니다. 위기의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번 말입니다. 이게 지표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만큼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이 가장 센데 지금 D램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것이 말입니다.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HBM 고대역 반도체라고 해석을 하면 정확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쭉 쌓아서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반도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세상을 뒤집고 있잖아요. 챗 GPT가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큰 HBM 고대역 반도체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사실 SK하이닉스는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고대역 반도체 시장에 어떤 활력이 느껴질 거다. 그때까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말입니다. 이 고대역 반도체 기술을 굉장히 향상시켰고요. 또 성능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이게 움직임이 덜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돼 있었죠. 투자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시장에 대한 흐름보다는 회장을 구하고자 모두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SK하이닉스에게마저도 뒤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요.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이 지금 SK하이닉스로 점점 기울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PC 부품 도매 상가를 가보면요. SK하이닉스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제품보다가 약 20%가 더 비쌉니다. 20%가 더 비싼데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씁니다. 왜? 성능이 좋으니까. 비싼 게 값이 있네? 값을 안 해? 비싸더라도 SK하이닉스가 좋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형성이 되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 당연하고요. 큰일 난다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압도적인 우위를 지켰는데 지금 SK하이닉스의 어떤 발군의 실력이 삼성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은요. 삼성전자에게 이게 좀 비관적인 분위기예요. 그동안 기술력도 양산 능력도 투자 규모도 지금 삼성전자는 SK만큼 못했고요. 거기에 따르는 충격이 지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1등 한다고 늘 자부하고 시장을 농락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라는 게 늘 말입니다. 변하거든요. 저는 그 변화에 진짜 호기롭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호기롭게 대응을 못하면 최악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저는 삼성전자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냉철하거든요. 삼성전자라고 해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냉혹함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결국이요. 절대적 강자도 건불 10년 하무 11홍에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삼성은 각성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각성을 해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 저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